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동영상 찍겠습니다. 자, 오늘은 물병 운동 물병 흔드는 운동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오른쪽 어깨 드는 문제, 지팡이 짚고 다닐 때나, 이렇게 앉아있을 때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걸어 다닐 때가 오른쪽 어깨를 자꾸 들어주시면, 컨디션이 1점이라도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른쪽 폐가 항상 처져 있기 때문에 오른손잡이나 왼손잡이나 오른쪽 폐가 처져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를 조금 들어주면 그것 자체로도 오른쪽 폐가 약간 들려요. 그죠? 네. 예. 그 오른쪽 어깨를 자꾸 들어주는 걸 습관화 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걸 습관화하려고 무진장 노력하는데 정말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귀찮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막 괴롭기도 하고 그래요. 그냥 귀찮아요. 생각이 안 나요. 또 이거 배우기는 배웠는데 생각이 안 나서 맨날 이렇게 있어버려요. 그냥 그럴 때마다 벌떡 아이고 깜빡 이러는데 이렇게 들고 있으면 오른쪽 어깨가 약간 묵직해지는 느낌이 와요. 그거 좋은 거예요. 네. 그 뭐 명현현상이라고 보셔도 어깨를 들고 있으면 요 폐에 있던 피나 가슴에 있던 피가 이렇게 어깨로 올라오거든요. 그럴 때 이제 머리를 살살 흔들어주면서 바람을 살살 이렇게 불어주면 후후 이렇게 불어주면 이 어깨에 있던 피가 머리 쪽으로 싹 올라가요. 그 우리가 오른손잡이나 왼손잡이나 오른쪽 폐가 처지나요? 그러면 오른쪽 머리로 피가 안 올라오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나중에 오른쪽 전두엽이나 뭐 후두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으로 피가 안 올라오면 뇌경색이나 뭐 치매나 뭐 파킨슨, 뇌출혈 이런 것들이 발생이 돼요. 나중에 연세가 드시면 오른쪽 폐가 처지는 문제가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를 좀 들고 있으면 뭔가 여러분 느껴보세요. 들고 있을 때와 안 들고 있을 때의 느낌이 약간 달라요. 들고 있으면 뭔가 약간 소통되는 느낌이고, 안 들고 있으면 편하기는 편한데 뭔가 소통이 안 되고 뭔가 자꾸 이거 갇히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오른쪽 폐가 처지면서 가스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죠? 네. 그 원래는 이제 오른쪽 어깨를 들고 머리를 살살 흔들어주고, 왼팔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흔들어주면, 뭐 손가락이라도 움직여주고, 왼팔은 주로 이렇게 어떻게 하면 팔꿈치가 겨드랑이 쪽에 이렇게 좀 붙어서 이렇게 흔들어주면 좋아요. 왜냐 하면 어깨가 왼쪽이 더 두껍다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그죠? 네. 어깨 위쪽은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세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른손잡이도 그렇고 왼손잡이도 그래요. 왜냐 오른쪽 폐가 처지면서 오른쪽 어깨가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은 어지간하면 어깨 위쪽으로 좀 안 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어깨보다 밑에서 이렇게 운동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밑에서. 어깨 밑에서 왼팔을 어깨 위로 드는 건 별로 좋지는 않아요. 네. 근데 무조건 들지 말라는 건 아니고. 전신 운동할 때는 하긴 하는데 오른쪽 어깨는 들고 머리 살살 흔들고 왼팔을 이렇게 자꾸 흔들어주면 그냥 흔들어줘도 좋은데 이렇게 요 250g짜리 모래주머니 이런 거 하나 잡고 전화기 같은 거 하나 잡고 이렇게 흔들어 주면서 머리도 살살 흔들어주고 바람도 불어주고 우리 어제 배운 대로 발 모양도 그죠? 왼쪽으로 치우칠 건지 돌릴 건지 오른쪽으로 돌릴 건지 여러분 다리 상태에 맞춰서 딱 앉아갖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왠지 기분이 살짝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느껴보시는 게 좋고요. 오늘은 물병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물병 운동만 중요하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은 다리에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다리 문제를 해결하면서 창자 문제가 해결되면서 다리 문제를 해결하면 창자 문제가 점점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다리 문제가 해결되면 이 위로 혈액이 자꾸 올라온다 그러죠. 네. 올라오는데 문제는 우리가 오른손잡이였던 사람은 오른쪽으로 피가 막 더 많이 온다.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다리에 문제가 있는데 그냥 방치해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오른쪽, 왼쪽, 그 팔, 가슴 쪽이 그냥 문제가 그냥 아주 정폭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문제 있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다리 문제가 해결되면서 피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유난히 내가 오른팔로 살았던 게 더 문제가 된다고 느껴지게 돼요.
왜? 이쪽으로 피가 더 많이 오니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는 피가 더 적게 오는 느낌이에요. 그냥 다리에 피가 붙들려 있을 때는 안 올라오니까 그걸 잘 못 느꼈는데, 다리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면 다리에서 순환이 안 되고 붙들려 있던 피가 막 상체로 막 솟구쳐 올라와요.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더 많이 가고 왼쪽으로 피가 더 안 오기 때문에 왼쪽이 막 되게 딸린다는 느낌, 딸린다는 느낌은 뭔가 하면 왼팔이 자꾸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가 부족하면요 느껴지는 증상들이 있어요. 왼팔이 막 아파. 때로는 왼쪽 가슴이 막 콕콕 쑤시고, 때로는 왼쪽 등짝이 막 삐걱삐걱거리면서 아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거 명현현상, 2차 자각 증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아프신 대로 이런 방법을 안 쓰고, 다리에 모래주머니 안 차고, 그냥 손에 내버려 두면, 이런 현상은 없어요. 근데 다리 문제를 개선하려고 이제 달라들면 창자 문제가 개선이 되고, 창자 문제가 개선이 되면 위로 피가 막 올라오고, 왜? 밑에 잡혀있던 피가 잡혀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이제 다른 데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 위로 올라온다 이렇게 보거든요. 진짜 위로 올라온 게 느껴져요. 예민하신 분들은 그걸 느끼더라고요. 갑자기 막 상체 쪽에 열이 확 올라오면서 손이 따뜻해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막 이런 거 얘기해요. 뭐 두피가 막 따끔따끔거리고 피가 올라오면서, 그 마른 논에 물 들어갈 때 빼쩍 마른 논바닥에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짜각짜각하고 막 이래 막 땅이 갈라지는 소리 나는 거 있죠. 네. 그런 것처럼 두피에 피가 막 들어오면요 따끔따끔해요. 간지럽기도 하고. 네. 또 이 팔뚝 이런 데도 피가 들어오면 막 간질간질하고 뜨끔뜨끔하기도 하고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픈 건 아닌데 그게 피가 올라올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리 쪽의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자꾸 피가 올라온다. 이거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기억하려고 조금 해보세요. 그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러면 골치 아파요. 나중에 동영상을 자꾸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우리가 몸 전체가 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한 군데만 이렇게 자꾸 건드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깨가 아프다고 어깨 자꾸 들여다봐야 그 답이 안 나와요. 뭐 턱관절이 아프다고 계속 턱관절만 막 얘기해봐야 그 답이 안 나와요. 다리부터 해결하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다 없어지는 걸 제가 여러 번 경험했고, 제가 저희 뭐 친척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그런 걸 내가 많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꾸 아프다고 그 아픈 데만 자꾸 들여다보면, 손가락 아프다고 손가락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답이 안 나와요. 조금은 진정이 돼요. 근데 영구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 다리부터 해결해서 올라오면 그 모든 것들이 갑상선이나 비염이나 눈이나 귀에 나타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목에 나타나는 문제, 손가락, 겨드랑이, 뭐 등짝, 뭐 이런 문제들이 차근차근 풀려나간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망가진 내 몸을 회복시키려고 모래주머니를 차고 걸음걸이를 바꾸고 배에다가 막 올려놓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세트 운동 아시죠? 네. 세트 운동 1시간이나 2시간에 한 번씩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왼쪽에 피가 부족하다고 느껴져요. 이게 실제로 문제가 이제 부각이 되는 거지,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었는데 부각이 된다. 수면 위로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글씨는 얼마나 썼고, 밥은 몇 숟가락이나 먹었고, 이빨은 몇만 번이나 흔들어 제꼈고, 망치질은 얼마나 했고, 칼질은 얼마나 했고, 방바닥은 얼마나 닦았고, 버스는 손잡이는 얼마나 오래 붙들고 늘어졌고, 그거 다 따지면요 수백만 번 돼버려요. 내가 수백만 번 넘어가요. 수천만 번 될지도 몰라요. 근데 우린 그걸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버팅겨 준 거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회복시키려고 달려들다 보니까, 와, 이거 내가 오른팔을 무지막지하게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 세트 운동을 해보면, 세트 운동을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냥 느낌이. 근데 시간이 자꾸 지나가잖아요. 저도 세트 운동을 한 지가 꽤 됐는데,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근데 이걸
한꺼번에 해갖고는 안 돼요. 이거 한꺼번에 하면 무리수를 떠면 몸살이 와요. 팔 몸살이나 피가 먹혀버려요. 먹힘이라는 것은 좁은 혈관에 피가 갑자기 들어가면 처음에는 들어가다가 좋은데 나중에는 더 이상 못 들어가잖아요. 좁은 혈관에 피가 꽉 끼면서 들어가면서 나중에 피가 안 들어가 버리면요, 먹혔다 이래요. 그럼 순환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막 몸이 막 굳어요. 몸살이 와요. 그때는 운동을 못해.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만 이걸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무리수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시간에 한 번, 2시간에 한 번 정도 세트 운동을 하시면 좋고, 그 물병 운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몇 분 정도 됐죠? 지금 5분 정도 남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왼팔 쪽의 운동이 지금 굉장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오른팔 운동을 무시를 할 수는 없어요. 그 우리는 보통 전신 운동과,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합시다. 대칭 운동과 비대칭 운동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대칭 운동은 오른쪽 왼쪽 구분 없이 그냥 막 팔을 흔들어 제끼는 겁니다. 이 물병 같은 걸 잡고 자기한테 맞는 중량을 잡으세요. 1.5리터 혹은 1.25리터, 1리터. 뭐 힘이 좋으시면 2리터 잡고 해도 괜찮습니다. 2리터 물병. 그 하여튼 이게 대칭 운동과 비대칭 운동으로 나뉘는데, 그 대칭 운동은 사실 전신 운동이라고 해요. 전신. 그러니까 구석구석 아무 데나 막 일단은 운동을 하는 거야. 전신 운동이라고 하고, 비대칭 운동은 내가 약해져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운동을 항상 대칭 운동과 비대칭 운동을 병행해야 돼요. 병행. 같이 가야 돼요. 아, 내가 오른손 잡으니까 비대칭 요소가 너무 세니까 나는 비대칭 운동만 할래?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전신 운동을 하면서 왼쪽으로. 자, 오른손 잡이일 경우 왼손 잡이는 반대겠죠. 전신 운동을 하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팔 운동을. 네. 전신 운동하면서 왼쪽으로, 전신 운동하면서 왼쪽으로, 전신 운동하면서 왼쪽으로. 자, 이렇게 자꾸 비대칭 쪽으로 가는 거예요. 대칭과 비대칭을 병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물병 운동을 간단하게 하자면, 기본적으로 물병을 일단 막 편안하게 흔드세요. 이거 흔들 때도, 그죠? 자, 이걸 이제 앞에서 흔든다. 팔꿈치 대고 앞에서 흔든다. 이런 게 있고, 그죠? 네. 또 위로 흔든다. 이런 게 있어요. 네? 자, 위로 흔든다.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팔을 뻗어서 이렇게 흔든다. 이런 거 있어요. 저 물병 위치를 잘 한번 봐보세요. 물병을 이렇게 살살 돌려가면서 이러면 어깨 활용되는 근육이 달라지거든요. 팔을 뻗어서 흔든다. 이거는 접어서 들었다 내렸다 한다. 그죠? 이것도 옆으로 흔든다. 옆으로도 이래 보세요. 물병을 잘 보세요. 요렇게도 흔들고 또 요렇게도 흔들어 보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도 흔들어 봅니다. 옆으로 이렇게. 자, 새가 날개 치듯이, 날개질 하듯이 이렇게도 흔들어 보고, 또 이렇게 뒤로도 흔들어 봅니다. 뒤로도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흔들어 보시면, 자, 고개 들고 허리 굽히고, 머리는 정면을 바라보면서, 자, 이렇게 한 1분 정도, 2분 정도 운동하시다가, 오른손을 탁 넣으세요. 자, 지금 같이 운동했는 거는 전신 운동, 그러니까 대칭 운동이고, 자, 전신 운동과 대칭 운동은 동일한 표현입니다. 네. 비대칭 운동은 내가 약해져 있는 왼손을 강화를 하는 겁니다. 왼손 강화는요, 약간 이렇게 하면 좋아요. 왼팔을 이렇게 팔꿈치를 겨드랑이에 대고, 왼쪽 팔꿈치를 겨드랑이에 딱 대고, 이렇게 흔들어요. 이 겨드랑이, 이 갈비뼈, 왼쪽 갈비뼈에 힘을 주면요, 피가 왼쪽으로 잘 와요. 도움이 돼요. 겨드랑이에다 이렇게 팔꿈치를 겨드랑이에 대고, 이렇게 운동하시고, 그죠? 네. 그러니까 왼쪽은 사실은 위로 드는 건 별로 안 좋다 그랬어요. 네. 근데 아까 이게 양손 같이 할 때는 같이 한번 들어주세요. 네. 근데 비대칭 운동할 때는 위로 들지는 마세요. 앞에서 이렇게 흔들어주고, 또 이렇게.
옆에서도 이렇게 흔들어주고 네. 이렇게 하는데 요게 더 좋아요. 보세요. 잘 보세요. 제가 뛰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거 네. 하면 되게 좋아요. 네. 자, 양팔을 같이 하는데 천천히 뛰어야 돼요. 하나, 바람 불면서. 네. 둘, 셋, 넷, 다섯. 5번 했죠? 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하나, 둘, 셋. 이 물병을 자기한테 맞는 물병을 쓰세요. 네. 다섯. 하나, 바람 불면서. 후, 바람 불면서. 셋, 넷, 다섯. 그리고 조금 내려놓고. 자, 요거는 주로 약간 당기는 동작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번 좀 이렇게 왼팔로 밀기 있잖아요. 네. 왼팔로 옆으로 미는 거. 우리 세트 운동할 때 이 동작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밀기는 이래 좀 벽이 보이면 심심하면 가서 좀 밀어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세트 운동은 1시간에 한 번이든 2시간에 한 번이든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는 게 좋고, 네. 이 물병 운동은 심심할 때 이렇게 한 번씩 하면 좋아요. 그러면 여기 근육이 자꾸 생겨나고 팔에 힘도 자꾸 생겨나고. 그러니까 뭐 세트 운동을 만약에 2시간에 한 번씩 한다 혹은 1시간에 한 번씩 한다 그러면 그냥 규칙대로 하세요. 그 쉬는 시간에 내가 내 몸을 좀 좀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조금 운동을 더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러면 물병 운동을 하루에 한 3번 정도, 2번 정도, 3번 정도, 4번 정도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왼팔 운동을 이렇게 하고 왼팔 밀기를 살짝 한 번씩 해주면 더 좋아요. 효과가 더 좋아요. 네. 그러니까 요것도 당기는 거고, 네. 요것도 약간 당기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운동은요, 팔 운동은 미는 개념과 당기는 개념이 균형되게 가는 게 좋아요. 네. 예, 이거는 밀기이기 때문에 미는 것을 한 번씩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팔이 불편해져요. 자꾸 이유 없이 아파요. 계속 이것만 하면 나중에 팔꿈치가 아파요. 또 계속 이것만 해도 뭔가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밀기를 같이 해주면 불필요한 통증이 안 생긴다라는 거다. 이런 걸 운동 트레이너들은 이런 걸 좀 이해를 해요. 근데 일반인들 이런 걸 모르니까 막 운동하다가 아프니까 안 해. 뭐 이런 행태를 자꾸 보이는데, 팔 운동할 때는 밀기와 당기기를 동일하게 이렇게 해주면 안 아파요. 왼쪽 혈관을 골고루 키워주는 그렇죠. 거죠. 지금 우리가 왼쪽 팔 쪽, 가슴 쪽, 등 쪽, 겨드랑이 쪽이 우리가 오른팔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복구를 해야 돼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긴 시간, 그 노력은요, 뭐, 한 달을 열심히 노력한다. 그거 안 돼요. 6개월을 열심히 노력한다. 그걸로도 부족해요. 한 1년 정도를 바짝 해야 이제 겨우 그 오른쪽으로 끌려가는 세력이 좀 꺾여 들어가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저 조금 꺾인 상태거든요. 그게요, 짧은 시간에 그걸 만들 수가 없어요. 내가 아까 먹혀버린다. 몸살로 나타나. 몸살 나면 하루 이틀 동안 운동도 못해요. 여러분, 무리수 두면 안 되거든요. 좋습니다. 일단은 15분 돼가나요? 19분. 네. 일단은, 팔 운동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분. 예, 마치겠습니다.